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시도의원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교육감 선거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김상권 도교육감 후보에 이어서 양자구도의 또 한 명의 축이죠.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후보 모시고 정책 공약과 또 각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박종훈 교육감 후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종훈입니다. 지난 4월 18일에 도교육감 사퇴와 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여러 감정이 좀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출마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교육적인 손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특히 기초학력의 문제도 있고 또 학력 격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처음부터 그 진행 과정을 챙기고 극복해 왔던 제가 심리 정서적인 부분의 회복까지도 함께 네.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0년, 50년 뒤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미래 교육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톡톡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자리 잡고 제가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삼선 교육감으로서 네. 그 무게감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탄탄히 다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선 교육감으로 책임감을 가지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삼선에 도전하겠다고 일찍이 좀 밝히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약속을 어겼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예, 코로나로 해서 3년을 저희들은 까먹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 까먹은 3년을 만회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삼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상황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적으로 삼선 불출마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책임감 있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다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삼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상 최초로 경남도 교육감 선거가 양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참 궁금하고 또 상대방으로서 긴장감 없으신지도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선거는 다 어렵죠.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러나 저는 후보가 가지는 상품성 그리고 미래 비전 이것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어떤 후보가 더 미래지향적인 후보인지 어떤 후보가 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후보인지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님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써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요. 중도, 또 보수, 진보 교육감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자인 이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선거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 이상이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보수 진보라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누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보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교육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더 미래지향적인지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뭐 일부에서는 김상권 후보는 뭐 중도 보수 후보, 우리 박종훈 교육감 후보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육이 해방 이후에 80년이 진행되어 오는 속에서 저는 지난 70년은 보수 교육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지난 8년 동안 교육을 좀 더 바꾸어 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은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수와 진보가 이념 대결 또는 막 그냥 그 정파의 어떤 그 분열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네. 나는 보수 진보가 아니고 미래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공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이톡톡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삼선도전 배경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지고 나가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번 12월에 준공이 될 미래교육 테마파크하고 그리고 2024년에 개관하게 될 경남 진로교육원 이 두 가지의 하드웨어가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아이톡톡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을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힘들게 지내왔지만 또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기간 아이톡톡이라는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아이톡톡은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이 생성하고 축적한 데이터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을 찾아내서 그 아이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대량 생산 시대에 생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자체도 대량 교육이었다면 미래 교육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을 발현시켜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 개별성을 발현시켜 나가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미래교육이다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을 찾아서 개별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이 아이톡톡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톡톡은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학습 도구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아이톡톡을 보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비슷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하고 비슷하다. 뭐 또 교육부하고 이중 투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소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서 타고 있던 소나타가 있는데 왜 차를 새로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학습, 선생님들의 수업,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불과했고요.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이 되어서 그 데이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고 맞춤형 학습을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아이톡톡이 처음입니다. 네. 그 점에서 이것은 과잉 투자도 아니고 이중 투자도 아니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서울교육청이 내려와서 우리 아이톡톡을 배워가겠다고 해서 MOU를 맺었고요.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감이 지난주에 경남을 다녀가셨거든요. 우리 아이톡톡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이것은 결코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공약도 있을까요? 우리 교육청이 2019년과 2021년, 19년이면 코로나 이전이고 21년이면 코로나 이후지 않습니까? 이 두 해의 우리 아이들의 학력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예측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아이들, 학습이 더딘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기초학력 부진 아이의 비율은 줄어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학습 격차라는 것도 학력의 격차는 코로나 때문에 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경남의 학력 격차가 좀 더 적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아이톡톡은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흰 빨래는 더욱 희게, 색깔옷은 선명하게. 우리 과거에 그 광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아이톡톡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쑥쑥 자라게도 해줄 것이고, 잘하는 아이들은 또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하드웨어 부분에서 미래교육 테마파크 또 경남 진로교육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장소는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2018년 선거에서 제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미래교육 테마파크입니다. 지금 공사가 올 연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미래 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 교직원들은 미래 수업을 연구하고,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공간이 되고 있고요. 경남 진로교육은 또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진로교육원을 보면 거의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찾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었다면, 우리 교육청의 진로교육원은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어떤 진로로 나아가면, 또 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인공지능이 찾아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컨설팅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진로교육은 또한 아주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원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학교 행정에서 코로나19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됐지만 이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지금으로서는 없죠. 교사가 교육이 아닌 보건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학생의 안전에 관한 일이니까 교사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코로나는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지 하는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도 저희들이 코로나를 1년을 겪으면서 백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곤 했거든요. 네.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은 교육과정 전문가가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또 행정의 역할인데, 네. 가끔씩 이것이 교육과정 운영이냐 아니면은 행정 지원의 영역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것이 그렇게 일정한 다툼이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이것을 토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민주주의의 과정을 저는 보여드릴 수 있다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의 인권과 평등, 또 교사의 교권이 학교에서 양립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좀 포기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점 역시 이번 선거에서는 또 핵심 공약이 되리라 보는데요. 어떻게 좀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십니까?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 그 자체도 저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좀 더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또 교직원들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처럼 그냥 말 잘 듣고 반듯하고 공부만 잘하는 이런 아이가 아니고,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그런 역량을 갖추어 주는 데 있어서는 민주적인 주인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지 않고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교육감 후보의 적합도를 묻는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박종훈 후보와 김상권 후보가 받은 적합도보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선거운동 방향이나 교육정책 발굴 고민에도 이 부분이 참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교육은 저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선거에 비해서 교육감 선거가 도민들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그렇게 받지 않는 선거입니다. 저는 적합도 조사의 결과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어떻게 챙겨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해 드리면 우리 도민들께서, 학부모님께서, 유권자들께서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가라는 것은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 낮은 자세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자,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경남도 교육감 선거 양자 구도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두 후보의 진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갈수록 네거티브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거와는 좀 달리 교육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도 그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저희들이 경험했고 또 일반적인 선거에서 선거가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가는 데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 선거는 하다가 보면 네거티브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선거를 해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도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홍보할 것이고요. 우리 교육감 선거를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선거를 모범적으로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과 비전의 대결 꼭 되길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두 분의 경남도 교육감 후보 모시고 교육 정책과 각오를 들어봤는데요. 들으셨다시피 두 후보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남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옳을지 여러분께서 판단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